안녕하세요. 도보니 트레킹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의 길은 단순한 자연 탐방이 아니라 서울 북부의 역사를 따라 걷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른 아침, 6호선 봉화산역 4번 출구에서 시작하는 우중 트레킹에 함께 하시죠. 지하철 4번 출구에서 바로 좌측의 산책길을 따라 직진합니다. 코스는 불암산 백세문에서 시작해 서울 둘레길 3코스를 따라 불암산 정상 방향으로 가다가 서울 도심 속 비밀호수를 한 바퀴 돌고 철도길을 따라 육군사관학교를 지나 철도공원까지 이어지는 원점 회귀 여정입니다. 편안한 걸음으로 함께 걸어보아요. 아침부터 이슬비가 내려 잠시 더위를 씻어주고 있습니다. 기분도 좋으니 나비들도 날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비 오는 오늘 저는 컬럼비아 트레킹 샌들을 신어서 신발이 젖을 걱정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걷는 이 길이 철길이라는 것을? 철길의 비밀은 후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건너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3개의 건널목을 지나 700m가량 직진합니다. 여기서 오른쪽만 보면 소나무 숲속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이 소나무가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과 매연으로부터 아파트를 보호하고 있을 정도로 빼곡한 숲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송림마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불암산의 관문 백세문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백세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조성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산을 오르며 백세를 꿈꾸자는 주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죠. 이 길은 서울 둘레길 3코스이자 불암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이며 등산인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본다는 불수사도복 일주를 하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의 숲은 더욱 향기롭고 흙냄새와 풀 내음이 짙게 배어듭니다. 이 길을 따라 서울 둘레길 표시리본을 보면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따라 걷게 됩니다. 트레킹 중 첫 번째 화장실이 보입니다. 이후 다음 화장실까지 거리가 있으니 이곳을 한번 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은 직진을 할 수 없습니다. 문화과학재단관리소로 출입 금지이기에 저희는 오른쪽 길로 이동합니다. 서울 둘레길과 불암산 정상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제 저희는 서울 둘레길 3코스의 일부 구간을 따라 불암산 정상을 향해 조금씩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은 2014년부터 시작된 도심 순환형 트레킹 프로젝트로 서울 외곽을 잇는 총 157km의 걷기 길입니다. 비가 그친 것 같습니다. 저는 비가 좋아서 더 내리길 바라봅니다. 앞에 보이는 정자에서 겉옷을 벗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조용하고 깊은 숲이 매력적인데요. 등산객들이 붐비지 않아 사색이나 명상을 하기에 좋은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 덕분에 오늘은 더욱 고요한 숲속 풍경을 마주할 수 있네요. 불암산은 해발 508m로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위치한 서울 동부권의 대표적인 도심산입니다. 사암으로 된 산이라 수목이 울창하지는 않지만 능선은 기암으로 이어지고 봄의 철쭉은 화원을 연상케 한다고 합니다. 부처바위라는 뜻의 산 이름 그대로 불암산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거대한 불상과 같습니다. 앞에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비온 뒤라 전망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언제나 좋습니다. 흐린 날은 흐린 대로, 맑은 날은 맑은 대로. 사계절 따라 날씨 따라 변하는 전경은 그 자체로 감동을 줍니다. 삼거리와 함께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서울 둘레길하고는 작별을 하고 불암산 정상 방향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불암산의 전설 표시가 눈에 띕니다. 원래 불암산은 금강산에 위치했으나 조선 왕조가 도읍을 정하려고 하는데 남산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남산이 되려고 금강산을 떠나 한양으로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남산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참 우픈 전설이네요. 이제 오르막에서 산 등선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앞에 나타난 표지를 보면 저희의 목적지인 비밀 호수가 보입니다. 저희가 지나가는 지역의 생태 경관 보전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어디선가 안개가 나타났습니다. 산 등선의 안개, 신비롭습니다.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이 근처에 이정표가 있다고 나옵니다. 네이버 지도를 꺼두시고 계속 직진하세요. 아직 200m 정도 더 가야 합니다. 드디어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5시 방향으로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이정표를 보니 맞습니다. 저희는 삼육대학교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부터 1.4km이나 우리의 비밀 호수는 1km만 가면 됩니다. 조용한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비로 젖은 숲길을 걷다 보면 새삼나무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빗방울이 나뭇잎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 그 아래를 걷는 사람의 조용한 발걸음. 이 모든 것이 자연과의 대화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만 길이 젖어 있으니 미끄럼에 주의하시면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정면의 풍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 드디어 도착인가요? 생각했던 이상으로 호수가 더 크고 웅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석촌 호수보다 일산 호수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제 눈과 마음에 꽉 차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비단 잉어들이 살고 있는데 호수와 함께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감상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제명호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물과 소나무 그리고 흙길이 너무 조화롭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이 신비로운 비밀 호수를 제가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아침 일찍이라서 그런지 현재 이 호수에는 저 혼자만 있습니다. 전세 냈습니다. 숲내음, 물내음 모두 좋습니다. 호수의 이름은 제명호입니다. 제명은 이재명 목사의 한국어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1947년 현재의 삼육대학교 전신인 당시 삼육신학원 원장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에 큰 공을 세웠고 1953년에 이 호수를 만들고 호수의 이름도 그의 이름을 따라 제명호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명호는 삼육대학교에 위치한 인공호수입니다. 삼육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교인들이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명상과 기도를 하는 구별된 곳입니다. 제명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호수 전경은 수풀로 막혀 있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수와 수풀이 정자를 포근히 감싸주는 것 같습니다. 제명호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잠시 감상을 합니다. 호숫가 산책로는 약 300m로 15분 정도면 천천히 여유롭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코스입니다. 양쪽으로 늘어진 버드나무,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벤치와 정자들은 이곳이 단순한 학교 부지가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사랑받는 휴식처임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서울시와 삼육대학교에서 지원하고 노원구에서 조성한 주민쉼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이곳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명호에선 맨발 걷기를 적극 권장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명호를 뒤로하고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고요한 호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삼육대학교를 통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시 와보고 싶습니다. 또한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어 경기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봄의 진달래와 새들의 합창, 여름의 푸른 숲과 비온 후의 호수의 맑음, 가을의 다람쥐와 분홍빛 단풍, 겨울의 눈송이와 고목들 모두 소중한 자연이라고 합니다. 호수에서 내려가는 길도 운치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물레방아와 그 옆에 자그마한 정자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만 봐도 좋을 듯합니다. 돌다리를 지나면 대학교 연결이 됩니다. 불암산에서 제명호 호수까지는 애견 동반이 가능하나 대학교에는 애견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산객을 위한 별도의 우회로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여름방학으로 학생들이 없지만 평소에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로를 만들어 주어 학생들은 물론 방문객이나 등산객 모두를 생각한 배려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회로 옆으로는 삼육대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곳은 1906년 설립된 기독교 계열의 대학교로 국내에서 15번째로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캠퍼스 전체가 울창한 숲과 자연 속에 자리해 있습니다. 또한 하늘로 높게 솟은 적송들과 여러 고인돌들이 역사와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로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삼육대학교는 초입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함께 있어 이곳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다시 마을버스는 구리역, 갈매역을 지나니 트레킹 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물 옆에도, 교내에도, 길가에도 적송이 멋짐을 뽐내고 있습니다. 참 멋진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어느덧 대학교 정문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육교로 건너가서 옛 경춘선 기차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육교에서 내려오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뒤로 작은 길을 따라갑니다. 작은 오솔길을 지나고 우측 방향으로 이동해 줍니다. 양옆으로는 사진 촬영 금지 푯말이 있지만 괜찮으니 앞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 길은 일방향이기에 앞으로 쭉 전진합니다. 왼쪽 커브길을 지나면 우측으로 기찻길이 나타납니다. 이정표에 경춘천 숲길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화랑로삼 6대 교차로 방향인 우측으로 가면 됩니다. 제초 작업이 안 되어 있어 기찻길이 영상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네, 기찻길 맞습니다. 1939년 경춘선 개통 후 2010년 운행이 중단된 경춘선 철로 구간이었습니다. 기존 폐선을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살려 옛 경춘선의 추억도 살리고 산책로도 제공하는 낭만적인 코스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기찻길을 걸으니 없던 추억도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일자로 곧게 뻗은 기찻길과 산책로의 주변 풍경을 느끼고 사색을 즐기며 걸어봅니다. 걷다 본 이정표가 나타납니다. 저희는 구화랑대역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 전에 드디어 나온 두 번째 화장실을 한번 들렸다 가겠습니다. 길의 비율이 이상적입니다. 좌측으로는 소나무와 기찻길이 있고 우측으로는 가로수와 흙길 그리고 녹색의 들풀들, 토끼풀 군락도 보입니다. 잠깐 동안만 네잎클로버를 찾아볼까 합니다. 행복도 좋습니다만 행운도 좋아합니다. 찾았습니다. 네잎클로버. 행운의 네잎클로버가 앞으로 저에게도 기쁜 행운을 가져다 주길 기대봅니다.
교차로가 나타났습니다. 우측으로는 세 번째 화장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커다란 입구가 보입니다. 육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네요. 경춘 선수길의 구 화랑대역까지 약 800m 남았습니다. 좌측이 육군사관학교이기에 울타리에 철망까지 있습니다. 일반인 출입 불가인 군사지역이라서 그런 듯합니다. 이제 구 화랑대역에 거의 다 온 듯합니다. 좌측에는 공영 주차장이 보이고 우측으로는 기차와 관련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길은 기찻길이나 편히 걷을 수 있게 도보 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자주 다니는 주민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앞에 전차 한 대가 보입니다. 과거로 출발한 예스러운 전차입니다. 그 전차 옆으로는 마지막 화장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1937년에 준공된 구 화랑대 역사가 있습니다. 이곳 화랑대 철도 공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적합한 곳으로 철도 박물관과 기차 카페가 있기에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그 뒤로는 공원도 지켜주는 육군사관학교 정문이 멋스럽게 존재합니다. 또한 조명과 조형물로 꾸며진 공원은 사진 찍기에도 최적이며 저녁에는 더욱 아름다운 야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트램을 개조한 독서실도 존재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아이들을 위한 동물 모형도 있어 철도 공원으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공간으로 다양한 행사도 자주 열려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쉼터인 평상과 벤치가 있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는 앞에 보이는 찾길을 건너 화랑대공원과 육사 아파트 사이에 있는 개천을 따라서 전용 산책로를 거느리려고 합니다. 이 산책길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나무 데크길과 자전거 도로도 새 것처럼 깔끔합니다. 비를 맞은 산책길이 쭉 뻗어 있습니다. 함께 흐르는 조그만 개천은 흘러 중랑천과 만나게 됩니다. 오리들도 이곳에 털을 잡아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트레킹은 어떠셨나요? 백세문에서 시작해 불암산의 옛 봉우리, 삼육대학교의 숲길과 제명호, 육사의 역사적 발자취, 그리고 마지막 철도 공원의 정취까지 비 오는 날 걸어서 더 깊게 느껴진 서울 북부의 숨은 풍경들,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시간과 기억의 흐름.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자연, 역사, 사람, 그리고 비의 소리가 겹겹이 쌓인 하나의 거대한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표시를 따라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저기 보이는 빨강색이 우체통이 보입니다. 서울 트레킹 스탬프함입니다. 이제 먼저 들어오는 신호등을 건너면 원점 회기 트레킹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